서면 신청서 작성, 민원 접수 등의 형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를 업무 처리, 법령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 제공하는 단계이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단계에서는 보유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권리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단계에 도달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처리 단계별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을 기반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에는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정보 주체의 실질적 동의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고유 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만 수집이 가능하며 광고 홍보 목적, 제3자 제공, 국외 이전 시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홍보나 마케팅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으려 할 때는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동의를 받을 때에는 수집 이용의 목적과 수집 항목, 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그리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령상 의무 준수나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를 위한 경우 정보 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한 경우 그리고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지 없이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수집 및 이용 시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합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의 처리 근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합니다. 이때 이것이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주체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에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등의 제공을 거부한다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중 하나인 CCTV, 즉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나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목욕실, 화장실, 발안실, 탈의실 등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해서는 안 되며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거나 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해선 안 됩니다. 이 경우 그에 해당하는 제재 조치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정보 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고유식별 정보 및 민감 정보에 대한 처리 제한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고유식별 정보나 민감 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 항목이지만 정보 주체에서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렇게 수집된 고유 식별 정보와 민감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고유 식별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는 공공기관 및 5만 명 이상 정보 조치에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년마다 1회 이상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러한 고유 식별 정보의 보유 현황 및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으며 결과 확인 후 필요하다면 현장 점검을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발견된다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유 식별 정보와 민감 정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고유 식별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으며 민감 정보에는 사상과 신념, 노동조합 및 정당의 가입 정보, 또 건강 정보와 유전 정보, 그리고 범죄 경력 정보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고유 식별 정보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민등록번호는 그럼 고유 식별 정보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수집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도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법률, 대통령령,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 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수집할 수 있으며 이외에는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으로 회원가입 시에는 IP, 휴대폰,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가입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후에는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하는 과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제3자 제공, 목적의 이용 제공 제한, 그리고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제3자 제공이란 개인정보 처리자 외에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지배 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저장한 매체나 수기문서를 전달하는